조금 전 다급했던 말투와 달리 바실리가 항해사에게 담담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속을 중지하지. 이깟 가속으로 몇 분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모를 죽음을 늦추면서까지 선원들이 고중력으로 숨쉬기 힘들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잠시라도 편하게 있다가 가세. 이내 두 함선의 엔진이 내뿜던 핵융합 플라즈마는 꺼졌고 이와 동시에 뒤쪽으로 향하는 가속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표정으로 바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윈템밍 동화의 마지막 퍼즐이 풀리게 됐군요. 바늘귀의 그림이 이렇게 일차원적인 비유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바늘귀의 그림이 가리킨 태양계의 2차원화는 너무 단순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템밍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윈템밍은 이미 인류가 블루스페이스호를 통해 4차원의 3차원화를 알고 있었기에 이 해석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윈템밍이 조심했던 건 너무 단순한 비유로 인해 삼체가 이를 눈치챌 수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이 인류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였기에 다른 힌트들처럼 복잡한 은유를 넣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벙커 프로젝트를 성공하면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문명에게 노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인간들은 그 문명이 목성 뒤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중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리석게 벙커 프로젝트로 암흑의숙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오만을 저질렀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에 첫 발을 디딘 이들은 바로 레벌레이션호와 알래스카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선은 2차원 벽면으로 추락했고 한 차원이 소멸되면서 변환된 에너지의 빛은 2차원 투명 판막 위에 찬란하게 빛났고 이내 차가운 우주의 냉기에 식어 점점 어두운 암흑으로 변해갔습니다. 헤일로호에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모두 듣게 된 청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구로 돌아갈게요. AA도 청신의 말에 눈빛으로 동의했지만 화면 너머 차오빈으로 인해 그 일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구에서 자네들이 최후를 지켜보는 것도 좋네만 사실 자네들이 해줘야 할 일이 좀 있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늙은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어딨고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어딨겠습니까? 그럼에도 인류는 태양계에 자신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우주에 남기기를 원했고 그 임무를 그녀들에게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4세기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세이라는 인물에 의해 시작된 인류사 박물관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흔적들이 모여 있었고 그 박물관이 있는 곳은 명왕성이었습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차오비는 그녀들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한 회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곳엔 로지 박사님도 계시네. 자네 두 사람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이 늙은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주게나. AA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로지 박사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고요? 그래. 이제 200세도 넘으셨지만 아직 정정하시단다. 청신이 이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갈게요. 고맙네. 그럼 뒷일은 자네들에게 맡기고 난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 이만 가보겠네. 차오비는 AA와 청신이 작별 인사도 하기 전에 화면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아마 헤일로우와 그녀들의 일이 샤오빈 박사에게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자신들의 인생 최후가 될 임무를 받고 명왕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인류의 유산들을 태양계 곳곳에 뿌려넣는 것이었습니다. 2차원화가 될 때 물체는 그 주변의 다른 물체와 같이 평면으로 녹아들기에 그 물체 고유의 정보가 복잡하게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들을 우주에 드문드문 뿌려놓아 그것들이 단독으로 2차원화 된다면 먼 미래 누군가가 이를 3차원으로 보고 날 때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가설이 지나지 않았기에 어쩌면 그들의 임무는 무의미할 수도 있었지만 과거 누군가가 말했듯 현실에서 도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이 임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목성에서 출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나고 연방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암흑의 숲 공격을 처음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겼고 이는 레벌레이션호와 알래스카호가 2차원화가 된 순간 이미 태양계 전체가 종이 쪽지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연방정부 대통령의 성명입니다. 태양계 시민 여러분, 현재 태양계는 암흑의 숲 공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공격은 광립이 아닌 차원 공격으로 태양계의 2차원 추락이 그 형태입니다. 앞으로 약 8일에서 10일 후 태양계 전체가 2차원으로 추락할 것이고 이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광속입니다. 이에 현 시간부로 도피주의 관련 법령 및 광속엔진 개발금지법은 전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대통령으로 저를 믿어주신 모든 태양계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우리 정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신과 AA는 이 성명을 끝으로 명왕성까지의 여정을 동면으로 보냈습니다. 헤일로호의 AI는 명왕성에 도착한 후에 그녀들을 동면에서 깨웠습니다. 며칠간의 동면에서 눈을 뜬 청신과 AA가 탄 헤일로호는 지금 명왕성의 대기권을 뚫으며 지표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명왕성 지표면에 새겨진 지구 문명이란 4글자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현재 고도를 감안했을 때 글자 하나의 크기는 최소 수십 킬로는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착륙한 곳은 구자의 우측 상단이었고 우주복을 입은 그녀들은 헤일로호 문을 열고 명왕성의 혹한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들의 시야에는 이내 한 방향을 가리키는 비석위 화살표가 보였습니다. 그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엔 큰 문과 그것의 손잡이로 보이는 바퀴 형태의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테두리엔 그걸 돌리는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있었고 청신은 그제서야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어떤 문자도 보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아닌 존재를 위한 안내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청신은 오랫동안 인류가 자신들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씁쓸해하며 있는 힘껏 바퀴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쪽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었고 이는 안과 밖의 대기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어로크 장치로 보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바깥문을 닫은 후 안쪽 문을 연 그들은 이어진 통로를 통해 박물관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가파르게 아래로 이어진 통로를 내려가는 도중에 통로 저 먼 곳에서 한 노인이 그녀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질학적 연대를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불편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란다. AA가 답했습니다. 로지 박사님이세요? 그럼 나 말고 누가 여기 있겠나.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너희가 내 쪽으로 좀 와주려무나. 곧 그녀들은 통로 끝 석실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흰 수염을 길게 느릿뜨리고 지팡이를 짚은 로지가 온화한 미소로 그녀들을 반겼습니다.
청신이 먼저 로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렵게 날 대할 필요는 없단다. 우린 검잡이 동료였잖니. 어차피 이제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한 일이 됐지만 말이야. 청신과 AI가 알던 타오르던 화라산 같은 러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이 노인이 나이가 들어 카리스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면벽자가 되기 전 말 많고 바람둥이였으며 세상 모든 걸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러지였고 그것이 그의 본성일 뿐이었습니다. 청신이 말했습니다. 지금 태양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널 부른 거지. 이 빌어먹을 박물관 직원놈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 내가 다 소용없다고 말했지만 멍청한 놈들은 단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태양계 밖을 향해 가버렸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아직 할 일들이 있잖니.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은 언제 나올지. 그와 동시에 러지는 석실과 연결된 또 다른 방으로 그녀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인류 유산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신이 그것들을 보며 러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생각들은 누가 한 건가요? 혹시 400년 전 세이라고 기억하니? 네. PIA 계단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UN 본부의 웨이드 국장님과 갔을 때 그분 앞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분은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귓속말로 제 목소리가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그녀는 참 상냥한 분이었지. 그리고 참 이뻤는데 말이야. 바로 그녀가 이 모든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게 된 거였지. 로지의 말대로 세이가 은퇴 후 진행했던 인류일기라는 프로젝트가 이 박물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최초 인류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미지 정보 10기가와 문자 정보 1기가를 10억 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양자 메모리가 최대 2000년, 21세기의 USB 메모리가 5000년, 20세기 말 광디스크가 10만 년 이상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로지는 인류박물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류가 남긴 다양한 기록물들을 모두 뒤져봤지만 어떤 사례에서도 지질학적 연대인 억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못한 기술적 한계로 난항을 겪던 프로젝트의 한 과학자가 로지에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로지 박사님, 지질학적 연대를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런데 그 방식이 좀 어떤 허무맹랑한 답이라도 좋네. 비웃지 않을 테니 말해보게. 그게 인류가 남긴 것은 아닙니다만 1억 년 전 정보를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대 생물의 화석입니다. 로지는 청신과 AA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며 어두컴컴한 석실의 한쪽 벽면을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결국 우린 방법을 찾아냈지. 바로 이 벽의 돌들 위에 글자를 새기는 거지. AA는 순간 속으로 비웃었지만 청신은 석실벽의 수많은 글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원래 목표였던 정보량의 0.01%밖에 저장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류 박물관은 결국 지질학적 연대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장 장치를 포함한 이곳의 모든 구조물이 기존과는 다른 기술로 그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신은 이곳의 모든 것을 조용히 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쩌면 오랫동안 우주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운명의 벼랑 끝에 다다르고 나서야 하나의 발자국이라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결국 그건 수십만 년 전
그들의 조상이 그랬듯 오직 돌에 글을 새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벽에 새긴 고대의 글귀들로부터 현대의 정보까지 읽어가던 청씨는 문득 궁금함이 생겨났습니다. 왜 해석을 도와주는 내용이 없지? 이는 러지를 포함한 이곳의 건립자들에게 암묵적인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곳을 짓고 나서 이것들이 먼 미래에 다른 문명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은 새삼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들의 죽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묘비였던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던 청신과 달리 러지는 벽에 새겨진 자료들을 읽어가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 부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기란다. 이때 그가 조금 더 동쪽으로 왔다면 전국시대 말기의 진나라와 만났겠지. 그랬다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여기부터는 한나라의 통일시대구나. 이때는 모든 사상 위에 육아가 군림하던 시대였지. 이때 만약 춘추시대처럼 수많은 사상이 난립했다면 그 후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게 쉴 새 없이 말하던 러지는 정신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것들을 보면 수많은 역사의 단면에서 인류가 놓쳤던 기회들이 보인단다. 청신이 오랜만에 입을 뗐습니다. 마치 인생처럼요?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난 아니란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놓친 게 난 없어. 만약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거라. 옆에서 듣고 있던 AA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지 박사님, 앞으로란 건 없어요. 사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러지를 보며 AA는 저 노인네가 이제 노망이 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러지는 또 다른 석실로 그녀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진귀한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방이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 중 청신의 눈길을 잡아둔 것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 전에도 이 그림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고흐는 무의식적으로 공간에 대한 실체를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공간을 진동하는 끈처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운 촉근 이론에 따르면 공간도 실체와 마찬가지로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반고흐가 이런 이치를 이미 모두 깨닫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감상하던 그녀들에게 러지가 말했습니다. 조각상은 부피가 크니 이대로 두고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그림들만을 챙겨서 헤일로호로 태양계 이곳저곳에 흩뿌려주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이 모나리자는 내가 가질 테니 이건 갖고 가지 말거라. AA가 아무도 안 들리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야가 빠진 노인네. 제일 비싼 건 자기가 챙기는구만. 당연히 가격 때문에 러지가 그렇게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지가 모나리자를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지는 그녀들이 들리지 않게 조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묻혀 있는지 안다면 당신을 자주 찾아갔을 텐데. 그림 한 꾸러미씩 챙긴 그들은 지금 막 명왕성의 지표면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신과 AA는 그 꾸러미를 들고 헤일로호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와중 무심결에 올려다본 하늘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거대한 눈 두 개가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건 방금 2차원 추락을 마친 토성과 천왕성이었습니다. 그 눈들은 마치 고목의 단면을 자른 듯이 겹겹이 나이테와 같은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거대한 눈 주위에는 얼마 전까지 그것들의 위성이었던 것들이 눈 주위의 점처럼 2차원 평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거대한 눈을 쳐다보지 못한 채 그들은 헤일로우로 다급히 달려갔고 마침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그 한숨이 뜻하는 것은 이제 헤일로우만이 그녀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두 개의 눈이 2차원에 새겨졌다는 게 수많은 우주 도시들이 이미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AA는 헤일로우의 AI에게 최근 우주 도시들이 남긴 영상을 화면에 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토성 클러스터의 아프리카 4호, 아시아 7호, 천왕성의 유럽 6호, 북미 9호. 이외에도 많은 도시들과 사람들이 2차원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모니터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담담하게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1초라도 2차원 평면에 늦게 닿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에도 그녀들은 큰 감정의 동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들은 몇 차례 지하석실로 가며 예습품들을 헤일로우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꾸러미를 들고 그들이 지상에 올라왔을 때 마침내 그들의 고향 행성도 2차원 추락을 끝내고 그림 속 고요한 풍경으로 새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상상했던 푸른 테두리의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원의 가장 바깥쪽은 바닷물과 같은 푸른색이 아닌 흰색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 2차원 세계의 기온이 이곳보다 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바깥쪽 흰 테두리를 제외하면 그 신부는 상상했던 것처럼 다양한 색깔의 나이트가 조밀하게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최후를 맞은 장면을 보자 드디어 이 모든 게 실감나기 시작했고 AA는 옆구리에 그림을 끼워둔 채로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청신도 울음이 터지는 건 겨우 참아내고 있었지만 차오르는 눈물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녀들을 보고 로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헤일로호의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지가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군. 로지의 말처럼 이제 태양계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행성들의 어머니별, 태양의 2차원 안은 지금까지와는 격이 다른 추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해 세부적인 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단지 태양이 2차원 평면으로 흡수되면서 천지를 뒤덮는 밝은 빛이 발산되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크기로 2차원 평면 위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차원 태양이 커질수록 3차원의 태양은 서서히 그 붉은 빛의 바닷속으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지금 청신이 보고 있는 태양의 최후는 4세기 전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꺼져가는 생명의 끝자락에서 보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생을 마감하기 전 홍황기지의 산자락에서 붉은 피를 뿜어내는 듯한 태양을 보며 이미 4세기 후의 미래를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건 그녀가 죽음을 앞둔 순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일몰인가? 맞습니다. 예언제가 봤던 인류의 일몰은 지금 청신이 보고 있는 태양의 최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AA가 그 최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곳에서도 태양이 살아있을 수 있겠죠? 이건 그 세 사람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과는 달리 차원의 추락으로 소실된 에너지가 빛으로 발산되는 과정을 마친 2차원 태양은 빠르게 식어갔고 이내 어둠이 그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양계는 명왕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의 2차원 추락이 끝나 있었고 그 2차원 폭포는 그들이 있는 명왕성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명왕성 궤도를 두껍게 메우고 있던
소행성들이 그 폭포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명왕성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신과 AA는 세상의 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눈송이들이 눈물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AA가 두 팔을 활짝 펴고 그 눈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치 집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청신이 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 청신과 AA는 순간 우주복의 장갑을 벗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흰 눈은 질소 암모니아 결정체로 그녀들의 집에 내렸던 것과는 달리 영하 210도의 물질이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저 흰 눈을 보면서 더욱 자신들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들의 대화를 듣던 로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들의 집이 그림이 돼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집은 없단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명왕성 하늘 먼 곳으로 수많은 별똥별들이 태양계 외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똥별들은 단 1시간만이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마지막 인류의 수백만 대 항성급 우주선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로지가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떠날 시간이 됐구나. 청신이 말했습니다. 로지 박사님, 저희와 함께 가세요. 너희랑 같이 가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안 된다. 지금 당장 떠나거라. 앞으로 추락 범위가 얼마나 빨리 확장될지 몰라. 너희에게 아직 마지막 임무가 있단 걸 잊지 마라. 알겠어요. 대신 통신 채널은 꼭 열어두세요. 그 말을 끝으로 로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 지하석실로 돌아갔고 그의 모습이 사라져 안 보일 때까지 청신과 AA는 로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주사회학이란 학문을 창시한 교수였으며 면벽자였고 인류 최후의 검잡이였지만 이제는 노쇠한 박물관장이자 인류의 묘지가 된 그의 그림자가 결국 그녀들의 시야에서 흐려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들은 헤일로우로 탑승해 바로 명왕성 궤도를 빠져나와 우주로 진입했습니다. 그녀들이 탄 우주선을 빠른 속도로 앞지르며 발악하는 수많은 우주선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마 글로벌 기업의 CEO나 정치 권력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임박한 최후 앞에서 그들도 곧 먼저 떠난 이들과 평등한 위치가 될 것이기에 그 상황이 그리 불합리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얘들아, 잘 가고 있는 게냐? 네, 박사님. 이제 유물들을 우주선 밖으로 하나씩 사출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제가 간직할게요. 안 된다. 그러지 말거라. 청신이 했던 말들 중에 어떤 게 안 된다는 건지 그녀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로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다 챙겨야 한단다. 그걸 갖고 이곳을 떠나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2000 추락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태양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태양계가 아닌 어디로든 가라는 말이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안드로메다도 볼 수 있을 거야. AA는 드디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했고 물거리는 속을 삭히며 그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헤일로호에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공간 공률 추진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너희가 탄 게 바로 태양계에서 유일한 광속 우주선이야.